이 시간에는 가설 검증 중에서 단측 검증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단측 검증이란 원테일드 테스트라고 하는데요. 이 연구 가설에서 관계 방향이 명확하게 설정되어 있을 때 이게 이제 가설 검증으로 오면 단측 검증에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여기서 예를 들어 보면 이 경우에는 이제 우측 단측 검증에 해당하는 연구 가설의 예인데요. 지능이 높을수록 초등학생들의 학업 성취도가 높을 것이다. 이렇게 돼 있으면 두 변수 간의 지능과 학업 성취도 간의 비례 관계에 해당할 것이다 하는 방향을 명확하게 설정을 했죠. 이 연구 가설을 대립 가설로 전환을 하면 수식으로는 모집단 수준에서 이 지능과 X와 학업 성취도 Y 사이의 상관계수가 플러스 값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겠죠. 그리고 이거의 여집합에 해당하는 귀무가설은 모집단의 상관계수가 0보다 같거나 작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설정이 되겠습니다. 이런 경우에 우측 단측 검증에 해당하겠고요. 반면에 반비례 관계, 다시 말하면 대립가설의 부등호가 반대이고 그에 따라서 귀무가설의 부등호도 반대인 경우 그런 경우는 이제 좌측 단측 검증에 해당하겠습니다. 이 단측 검증의 검증 절차는 양측 검증과 매우 유사합니다만은 그러나 한두 가지만 좀 더 여러분들이 유의하시면 큰 문제는 없겠습니다. 여기에서 예제는 앞의 예제처럼 모집단의 모수의 값이 0보다 클 것이다가 대립가설로 설정되어 있고 그에 대한 여집합인 0보다 같거나 작을 것이다를 귀무가설로 설정한 걸 상정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에서는 양측 검증과 달리 이 단측 검증에서는 귀무가설 자체가 하나의 값이 아니고 부등호 값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귀무가설의 경계값, 다시 말하면 이 등호에 해당하는 부분 있죠. 이 등호에 해당하는 부분을 임시 귀무가설로 설정을 하게 되고요. 일단 임시 귀무가설이 옳다고 가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임시 귀무가설에 보면 모집단 상관계수는 0일 것이다. 이렇게 일단 설정이 되어 있고요. 나머지 귀무가설을 기각하려면 이 등호만이 아니고 이 부등호 부분도 기각을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은 이제 임시 귀무가설 등호 부분을 기각하고 나면 이 부등호 부분은 자연스럽게 당연하게 기각이 되기 때문에 그건 뒤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단계에서는 양측 검증에서 마찬가지로 표본 통계량, 이 경우에는 표본 상관계수 R이 되겠죠. 표본 분포 모양을 확인하는데 그 모양은 정규 분포를 따른다 하는 것을 이미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표본 통계량의 표본 분포가 정규 분포일 때 표본 오차값을 계산을 해야겠죠. 그래서 표본 오차값을 계산을 하게 되겠습니다. 표본 오차값을 계산하고 나면 임시 귀무가설이 옳다는 가정하에 표본 통계량을 표준화해서 검증 통계치를 구하게 되겠죠. 다시 말하면 t값이 되겠습니다. 이 t값을 계산하는 표준화 공식인데요. 이 공식은 임시 귀무가설에서 바로 이 값이 0이라고 설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에 0을 집어넣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t값 계산은 별 문제가 없겠죠. 그 다음 단계에서는 양측 검증처럼 유의 수준을 설정해 주겠죠. 그래서 알파 값을 어느 수준에서 설정할 것인가 보통 0.05 수준에서 설정하는데 이 경우도 그렇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 단계에서는 T분포상에서 바로 이 검증 통계치 T값이 기각 영역 경계값을 벗어나는지를 체크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양측 검증과 다른 점이 또 하나 나오죠. 바로 이 기각 영역 경계값이 양측 검증에서는 이 알파를 반으로 쪼개서 양쪽 꼬리 부분에
설정을 했습니다만은 우측 검증에서는 이 단측 검증에서는 기각 영역 경계값이 알파를 쪼개지 않고 바로 한쪽에 설정이 된다. 이게 이제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t값이 기각 영역 경계값을 벗어나면 임시 기무가설을 기각하게 되겠죠. 이거는 양측 검증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임시 기무가설이 기각되면 남은 기무가설, 바로 이 부등호 방향도 자동으로 이제 기각된다 하는 건데요. 한번 보도록 하죠. 자, 먼저 바로 이 실선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임시 기무가설이 옳다는 가정하에서 설정된 표본 분포입니다. 이 표본 분포에서 알파 값을 0.05로 설정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이쪽 한쪽 0.05가 되는 바로 이 경계값을 찾아야 되는데요. 이 값이 n 사이즈가 아주 클 경우에는 이 값이 1.645에 해당합니다. n 사이즈가 크게 되면 t 분포가 z 분포와 같아진다고 그랬죠. 그래서 그 값이 대략 1.645가 되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계산한 검증 통계치 값이 이 1.645보다 더 오른쪽에 치우친 값이 나올 경우에는 우리는 거기에 근거해서 임시기무가설을 기각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임시기무가설 하에서 내 손에 들려있는 이 표본 통계량의 값이 극단적인 값이 나올 확률, 그 값이 나올 확률은 0.05도 안 된다는 거죠. 0.05도.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근거해서 이 기무가설을 기각하게 되겠습니다. 임시기무가설이죠. 그러면 이 임시기무가설을 기각하고 나면 부등호에 해당하는 바로 기무가설 이 부분은 어떻게 기각이 되는가 하는 걸 생각해 보시죠. 이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게 0인 경우 이게 이제 경계선이 되죠. 기무가설의 경계선. 그런데 0보다 작은 어떠한 값을 한번 상정을 해보죠. 이 특정한 값을 여기에 상정을 해보면 모집단의 상관 개수가 0보다 작은 어떤 값이라면 그 가정하에서 표본 분포의 모양은 그 값을 중앙값으로 한 좌우대칭의 t분포가 될 겁니다. 그러나 내 손에 잡혀 있는 특정한 값은 정해진 값이고요. 그러면 바로 이 첫 번째 임시기무가설 분포에서 이 경계값보다 더 오른쪽에 있었기 때문에 이 기무가설을 기각했다면 그 값은 이 두 번째 점선으로 된 표본 분포에서 보면 이 중앙값으로부터 더 멀리 떨어져 있는 극단적인 값이 되겠죠. 그래서 이 두 번째 표본 분포에서 이 경계값보다도 훨씬 더 오른쪽에 치우쳐진 값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경계값에서 임시 기무가설에서 이 기무가설에서 이 표본 통계치가 경계값을 넘어선 값이라면 나머지 이 부등호에 해당하는 모든 기무가설에 해당하는 표본 분포에서도 항상 그 경계값보다 넘어서는 값이 될 거기 때문에 자동으로 이 부분들은 기각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단측 검증의 경우에도 양측 검증처럼 P값을 통해서 기무가설 기각을 판정할 수 있게 되겠는데요. 이 P값의 의미는 이미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이 단측 검증의 P값과 우측 검증의 P값의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경우에도 P값을 한쪽의 꼬리 부분만을 잡게 된다는 거죠. 알파도 마찬가지였죠. 그래서 이 경우에 검증 통계치가 이 값이라고 한다면 바로 이 임시기무가설이 0인 이 분포상에서 이게 맞다고 하는 조건하에서 이 검증 통계치의 값보다 같거나 그 큰 값이 나올 확률, 이 쉐이디드 된 에어리어 있죠. 이게 바로 P값이 되고요. 그 다음에 알파 값은 이 경계값 오른쪽이 알파 값이 되겠습니다. 이거 0.05로 설정했다면 이 면적이 0.05가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 P값과 이 알파 값을 비교해서 P값이 알파 값보다 작은 경우라면 결국은 이 검증 통계치가 이 경계값을 넘어서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P값이 알파값보다 같거나 작다면 우리는 그 P값에 근거해서 임시 귀무가설을 기각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강의를 하겠고요. 이로써 가설 검증에 관한 전체적인 강의를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